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그 MCU, 인베디드 개발과 관련된 그 다양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내 반응이 좋아서 약간 놀리긴 했는데요. 그 영상에 댓글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차 인베디드 개발자인데 업무는 적응이 돼서 도메인 지식을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신 맘 아키텍처와 MCU 아키텍처 공부를 위해서는 M4 공식 매뉴얼과 MCU 데이터 시트를 공부하는 게 정석인 것 같은데 혹시 공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서와 강의에 대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미 강의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굳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키텍처와 MCU 아키텍처를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업 개발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일단은 그 주신 질문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을 거잖아요. 프로젝트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상황이 있겠죠. 요구 상황을 이제 구현을 하시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 뭐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이슈 있잖아요. 이슈나 어려운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 과정에서 그 코어텍스 M3 뭐 코어텍스 M4 관련된 것 같은데요. 코어텍스 M4나 코어텍스 M3와 관련돼서 혹시 내가 이미 이 내용을 알았다면 현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아키텍처든 어떤 스킬이든 간에 여러분의 현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익히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게임을 하고 나신 다음에 내가 뭐 유닛 컨트롤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뭐 빌드 오더를 뭐 잘못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복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브링업을 하다가 뭐 크래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크래시를 잘 디버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이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뭐 어떤 드라이버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구현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그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신 프로젝트에서 내가 아키텍처와 관련된 그런 그 이제 배경 지식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업무를 잘할 수 있었을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현업에서 겪었던 이슈를 중심으로 그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아키텍처의 또 어떤 지식을 배우시면요.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만났던 이슈 그리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복기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그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슈라든가 그리고 구현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그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구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셔야 되는 아키텍처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먼저 중요한데 이런 내용이 잘 머리에 떠오르시지 않으시면요. 주위의 동료라든가 어떤 조직 책임자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이슈나 어려운 점이 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제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MCU 개발을 하시고 계실 텐데 MCU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타터 코드가 있을 거예요. 스타터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스타터 코드는 어셈블리 명령어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코드에서 실행이 되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일단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타트업 코드를 분석을 하실 때 내가 어셈블리 명령어,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의 문법, 신탁스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스타트업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타트업 코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 레지스터를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 레지스터를 딱 봤는데 내가 잘 모르는 레지스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레지스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M4 공식 매뉴얼에 가시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 코드는 저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exception 핸들러. 네. 코어텍스 M3에서 exception 핸들러와 관련된 스펙이 있잖아요. 이 레퍼런스 문서 보시게 되면은 코어텍스 M3에서 정의된 그 exception의 그 priority 우선순위도 있고 뭐 이런 관련된 스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된 스펙의 내용이 여러분이 개발하시고 있는 MCU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exception 중에 뭐 메모리 폴트로 인해서 폴트나 뭐 오버트로 인해서 크래시나 익셉션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느 루틴으로 함수가 호출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로그를 찍어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잘 모르시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만나시게 되면은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나시게 되는 뭐 레지스터의 이름을 잘 모르시게 된다면 그 레지스터를 익히시면 됩니다. 익셉션 핸들러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익셉션 핸들러를 익히시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오버트, 크래시 이슈를 잘 디버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도 결국에는 코어텍스 M3에서는 이제 익셉션 요 핸들러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인터럽트를 통해서 제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트나 인터럽트의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익히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후에 뭐 이슈를 해결하시거나 성능을 최적화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타트 코드 설명드렸고 익셉션 핸들러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 하드웨어 디버거 있잖아요. 뭐 하드웨어 디버거 하면은 트레이32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하드웨어 디버거를 어느 정도 잘 다루게 되면은 아키텍처를 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하드웨어 디버깅 장비 있잖아요. 뭐 어셈블리 명령어를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나 장비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하셔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MCU에 뭐 스타터 코드라든가 익셉션 핸들러를 한번 디버깅을 해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디버그를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익힐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아키텍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콜링 컨벤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콜링 컨벤션이라고 하면은 뭐 BL 명령어, 그리고 R13 레지스터, R14 레지스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실행이 되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이제 BL 어셈블리 명령어이고, 그리고 이때 리턴 어드레스가 요 레지스터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 너무나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콜링 컨벤션은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콜링 컨벤션에서는 이제 아규먼트가 요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되잖아요. R0에서 R3, 리턴 값이 R0. 이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콜링 컨벤션을 만약에 익히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하드웨어 디버거를 한번 다시 사용해 보셔서 한번 이제 디버깅을 하시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반드시 이 내용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익히시는 과정에서 이제 레지스터를 빼먹었네요. 레지스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러스트 존이나 뭐 이런 내용까지 익히시면 좋은데 뭐 프로젝트에서 뭔가 뭐 시큐리티와 관련된 그런 기능이 있다면 배우시면 좋긴 좋은데요. 근데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이 되는 기능이라서 뭐 하시는 김에 트러스트 존까지 익히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암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익히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이슈나 어려운 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MCU 데이터 시트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을 익히시면 되는데, MCU 데이터 시트에서 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팅 과정을 반드시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팅 과정. 그러면 부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트로더겠죠. 네, 부트로더를 잘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MCU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 맵도 IO가 있잖아요. 메모리 맵 그리고 메모리 맵드 IO. 근데 사실 메모리 맵드 IO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기계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그 드라이버의 내용이 메모리 맵드 IO 테이블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맵드 IO와 관련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뭐 주의사항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MCU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뭐 iSQL이라든가 SPI라든가 뭐 UART와 관련된 이런 그 API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하시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센서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iSQL-C로 인터페이싱 했는데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뭐 UART로 뭐 센서를 포팅하라 혹은 뭐 SPI 뭐 다른 iSQL-C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로 포팅하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를 C를 인터페이스는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MCU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파워 레일 있잖아요. 어떤 그 MCU 내에 있는 여러 이제 IP가 있는데 IP에 공급이 되는 뭐 전원이라든가 뭐 VDD CPU, VDD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전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다시 한번 꼭 한번 리뷰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먼저 그러니까 리뷰를 먼저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새로운 퍼리퍼를 붙일 때 이런 전원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잘 리소스를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MCU 개발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전원 관리인데 이 전원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잘 최적화해서 드라이버로 관리할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원이 어떻게 뭐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M4 공식 매뉴얼과 MCU 데이터 시트로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